안녕하세요. 유치 변호사입니다. 우영우 마무리 콘텐츠로 저희가 구독자분들 댓글 중에 저희가 진짜 감동받았던 댓글도 말씀드려보고 댓글 중에 궁금하셨던 부분 답변 드리는 시간도 짧게 가져볼까 해요. 총평하는 시간이겠네요. 네, 맞아요. 우영우 드라마 너무 우리도 재밌게 봤잖아요. 덕분에 구독자님들과 많이 만나게 되고 저희 채널도 알릴 수 있는 정말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우영우 너무 좋았던 부분 딱 한마디씩만 해볼까요? 여태까지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제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법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없었잖아요. 미드를 보면 그런 게 되게 부러웠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로펌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잘 고증된 변호사 드라마가 나와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이어가지고 생각해보면 변호사들이 직업적으로 갖게 되는 고민들을 되게 깊이 있게 담아줘서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맞아. 저는 특히 이 드라마가 16화 동안 정말 꽉 빼곡하게 다양한 사건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형사, 민사, 행정 여러 사건들을 두루두루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법은 뭘까 이렇게만 생각하셨던 부분이 정말 실제 생활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나에게 이런 법이 문제될 수 있는구나, 이런 거를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해드린 드라마라는 점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를 드디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매체에서 그려지면은 좀 비열하게 그려질 때도 있고, 너무 부만 쫓는다거나 명예만 쫓는다거나 어떤 특성상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그렇게 그려졌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귀엽고 또 이제 정의감에 막 고군분투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 좀 많이 비춰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그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사실 실제 변호사들 중에서도 정명석 변호사 같은 분도 있고 우영우 변호사 같은 사람도 있고 유재석 변호사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변호사기 때문에 유재석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역할들이 각각 나뉘어져 있고 자기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 건데, 퉁쳐서 뭔가 변호사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이제 나누어서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뭔지 처음 알게 됐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한 번도 그 입장이 돼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저 입장에서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 지금 딱 떠오르네요. 왜 우리가 유명한 프로그램 같은 게 딱 터지면요, 과학 관련 서적이 막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법, 변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더 많은 분들이 생활 서적으로도 읽지 않을까, 그렇게 좀 법을 쉽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댓글이라니 너무너무 감사했죠. 진짜. 앞으로 30년 동안 갉아먹고 살 수 있는 큰 자존감이 되어준 것 같아요. 자존감의 일부가 됐어요, 진짜. 너무 따뜻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법적인 포인트, 사회적인 포인트, 드라마적인 구성 부분을 되게 두루 잘 다뤄줬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셔가지고. 그 칭찬 너무 좋았어요. 네, 그게 되게 저희가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왔던 칭찬 중에 변호사라 그런지 셋 다 말 진짜 잘하고 딕션 좋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 약간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목소리도 조그맣고 말을 잘 못해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셋 다 말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더 자신감 갖고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촬영 환경이 되게 녹록지 않았잖아요. 진짜 시간을 쪼개서 찍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더 잘 몰입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바쁘더라도 열심히 더 몰입할 수 있게 같이 열심히 만들어보자, 이렇게 힘을 정말 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들 드라마 보고 나서 이것까지 봐야지 드라마 본 것 같다, 이런 댓글 보면은 너무 영광이죠. 진짜. 또 칭찬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셋의 케미가 너무 좋다, 찐친 케미라 너무 좋았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에게 막 예쁘다는 칭찬 댓글까지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부끄럽지만 또 기분은 좋았죠. 너무너무 다들 좋다 셋을 다 보고 예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변호사가 여기 있다 알려드리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친근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진짜 이번 리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잘 알게 됐다. 법을 쉽게 설명해줘서 좋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닿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정말 우영우 콘텐츠의 마지막 페이지네요. 댓글들로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던 거 한두 개 정해가지고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네요. 혹시 법정 안에서 변호사님의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나요? 법정 안에서? 법정 안에서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건 일종의 살짝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일하러 다닐 때라던가 의뢰인들 미팅할 때는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정장 치마 정도 입는 거면 충분할 것 같고요. 법정에는 아무래도 자켓까지 갖춰 입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너무 화려한 색상보다는 검정색, 회색, 남색 이런 단색을 입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단정한 복장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재판장 개인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고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나의 어떤 정갈한 마음 이런 걸 이제 드러내는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한테 좀 더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그거는 어떤 내가 외적으로 화려하게 꾸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개인의 취향으로 내 실력을 평가받지 않겠다,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어요. 최수연 변호사님도 밖에 나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럴 때는 막 노란색 트위드 예쁜 것도 입고 다니시다가 법정에서 입은 옷을 보시면은 정말 검정 정장이 주를 이뤘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양복에 타이까지 하신 걸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랑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변호사도 처음엔 여러 사건 다루다가 나중에는 관심 있고 하고 싶은 분야만 다루게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이나 이혼, 노동, 인권 등?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사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데 1에서 3년차 정도의 전연차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조금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이제 훈련을 받다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자기가 처음부터 뜻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대학원도 거기를 다니고 전공도 그런 걸 했었고, 아니면 어떤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나는 이 분야를 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쪽 분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분야 하나는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야. 선배들이 우연히 그 팀에 소속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건이 꼬리를 물고 그걸 많이 하게 돼가지고 타이에 의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전연차 시절을 거쳐서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사건 저 사건을 많이 하게 될 기회들이 또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두루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딱 지금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들어와도 원만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 이제 딱 그 다음에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 있더라고요. 국선 변호사와 사설 변호사의 차이가 뭐냐. 사설 변호사란 말 좀 특이하다. 사선이네요, 사선. 사설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란 말도 사실 잘 쓰나? 국선 사선 할 때는 쓰지.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접하실 때 사선 변호사란 말도 조금 어색하실 것 같아요. 국선 변호사는 들어봤지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일정 형 이상 되거나 이런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붙여주죠, 피고인한테.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필요적인 국선 사건이 아니면은 이제 조금 변호사를 사선으로 쓰기 힘든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기능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돼 있죠. 그래서 국선 변호사, 사선 변호사의 차이는 뭐냐? 국가가 지정해준 변호사냐, 아니면 내가 사적으로 고용한 변호사냐, 이 차이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장단점이 뭐냐 이런 질문에는 사실 근데 이거 장단점을 애초에 따질 수가 없는 게, 항상 모든 옵션에서 국선을 할까 사선을 할까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뭔가 국선은 이런 게 좋고 사선은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거 골라야지라고 할 수 있는 애초에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어가지고, 이 질문자의 취지가 어쨌든 차이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신청을 해가지고 국선 사건을 받을 수 있어요. 사전에 국선 사건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두면은 저희도 국선 사건을 배당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국선만을 전담으로 하시는 국선 전담 변호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이점까지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송무팀은 정확히 뭘 하는 팀인가요? 그리고 송무팀 말고 다른 팀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로펌에. 송무팀은 일단 변호사의 소송 업무를 전반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변호사가 송무 업무에서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부수적인 것들을 풀리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탐바다 정도의 대형 로펌은 보통 변호사들에게 담당 비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비서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서 서식 같은 거 많이 잡아주신다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일정 관리, 특히 뭐 변호사들이 10명이 들어가는 회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럴 때 이제 짬바 있는 비서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더라고요. 정말 전연차 변호사가 100%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엄마 같은 존재 그런 분들이 이제 비서팀에 계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번역팀에서 번역을 담당해 주시기도 하고, 운행팀에서 이제 차량이 운영되는 로펌들은 차량 운행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여러 개 쓰기도 하거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오고 가는 물건들을 전달해 주시는 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15, 16화에서 다뤘듯이 보안팀, 전산팀도 있죠. 로펌도 비밀을 항상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산팀들도 거의 24시간 교대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전산팀 인력 등등 정말 수많은 직원분들이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사건을 맡기게 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태프분들도 여러분의 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서 이준호 같은 남자가 있다면 여성 변호사들에게도 있기가 좋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스타에서 봤어요. 아는 변호사님이 이제 마지막 최종 16화에 이준호 캡처 화면 올리면서 변호사님이 좋은데, 전 변호사님이 좋은데 자꾸 하니까 변호사님 좋대 이러면서 막 설레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좋네요. 변호사님의 뭐 안마 의자인가? 뭐였지? 포옹의자? 변호사님만의 포옹 의자가 될게요. 내가 대줄게요. 변호사님 전용 포옹의자. 고맙네요. 아니 저렇게 건실하고 바른 청년이고 자기 이해 딱딱 해내고 진국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준호는 항상 이렇게 백팩을 딱 올려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믿음직스러워. 뭔가 당장 달려와 줄 것 같아. 이건 당연히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분에게 인기 있지 않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아니 전 또 이 댓글이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우영우 끝나서 어떡하냐, 변호사님 계속 볼 수 있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게 이제 저희 우영우 채널 아니에요. 저희 우영우와 함께 우영우 팀으로서 그러니까. 우영우가 종료하면은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ENA에서 좀 불러주시면. 우영우로 저희 채널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건 맞지만, 우영우 드라마가 끝나도 저희 채널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뭐 법률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저희 개개인의 그런 또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콘텐츠들을 열심히 저희가 또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뭐 어떤 거 말해주면 좋겠다, 어떤 내용 다뤄주면 좋겠다는 것들도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